자, 그러면 이걸 보자. 48번 문제. 자, 48번을 보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용승이 나타나는 지역 세 군데가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B하고 C 같은 경우는 좀 연한 용승이야.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 발생하는 용승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얘하고 얘는 우선은 원래 시험범위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해류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용승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오던 해류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여기에 물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끌어올리는 그런 해류가 발생한다. 보셔야지. 개념을 두 번, 세 번 할 건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남쪽 대류가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물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용수가 발생한다. 이게 얘기고. 이 지역은 자기가 웃어야 돼. 왜냐면 바로 뒤에 엘니뇨 라니냐 할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적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승이야. 그래서 적도 용승과 같은 경우는 무역풍 세기 때문에 결정되고 있는 그 용승이다. 아까 그런 일이 또 저런 것들만. 자, 그러면 기억에 A에서 일어나는 용승은 연한 용승 아니지. 적도 용승이고, 얘는 B, C 해역에서 용승이 되는 바람에 방향이 같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바람 때문에 생긴 용승이다 치면, 얘는 지금 여기서 용승이 되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돼. 그렇지만 이쪽으로 나가면 에크너스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얘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얘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지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지만 에크너스이 저쪽으로 작용하면서 용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바람 방향이 서로 반대되고 있는 겁니다. 바람 때문에 생긴다 치면. 그 다음에 D는 두 개에서 에크너스는 모두 육지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다. 그렇지. 연안에서 외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이런 해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연안 에크너스성이니까 용승 나타나고 있는 건 맞겠지. 그럼 답은 2번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53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여기 53번부터 해가지고 지금 주는 거 요거 뒤로 돌려주시고, 뒤로. 엘니뇨하고 라니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먼저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따져봐야 돼. 자, 우선은 예내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잘 좁으니까 여기다가 엘니뇨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하고 그 다음에 라니냐하고 세 개의 시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의 문제 유형은 이거밖에 없어. 딱 주어진 자료를 보고 어느 시기인지, 그러면 그 나올 만한 내용들은 거의 도치 미치냐. 자, 우선은 이 평상시의 모습이 이게 이해가 돼야 얘랑 이해가 될 것인데, 보통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라니냐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더 심화된 상태로 가는 게 라니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냐 심하냐를 떠나가지고 문제 자료가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야. 뭐냐면 대기에 관련된 것들이냐 아니면 바다에 관련된 것들이냐, 이 두 가지로 주어질 것인데, 이때 만약에 대기에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의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다 보셔야 돼. 한쪽만 보면 분명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바다에 관련된 것이 나왔다 그러면 서쪽을 보면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동쪽만 보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들이야.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이 같이 섞여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대기보다는 해양을 좀 더 보는 게 더 편합니다.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어느 시기인지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의 모습만 우선은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 엘니뇨 라니냐가 처음 발견된 것이 남태평양이야. 지금도 거기서 이거 제일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은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남태평양만 끊임없이 나와. 그래서 남태평양 중에서 동쪽 지역인지 서쪽 지역인지를 구분을 잘 해서 보셔야 돼. 그리고 남태평양 그러면 호주하고 그 다음에 남미 쪽, 지금 이 그림 보다시피 남미와 호주 쪽, 남미와 호주 쪽, 남미와 호주 쪽,
여기를 지금 주로 말하게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평상시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요렇게 이쪽이 호주 쪽이야. 호주 쪽이니까 서쪽이 되고 있는 거야, 서쪽. 그 다음에 이쪽이 남미가 되고 있어. 동쪽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무역풍이 여기가 지금 적도 근처 지역이다 보니까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 대체로. 그러면 이 무역풍 때문에 해류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 적도 밑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해류를 남쪽, 적도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적도 해류를 하는 곳이고, 적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북적도 해류를 하는데, 요거는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남적도 해류만 잘 받으시면 돼. 자,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남적도 해류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얘는 따뜻한 물이야. 그럼 대체로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 남적도 해류가. 자, 그러면 동에서 서방향으로 물이 일로 갔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물량이 부족하고 여기는 물량이 많아. 그래서 여기에 해수면은 높은 상태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수면은 낮은 상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 경사가 대략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극단적으로 그린 것인데 어쨌든 간에 경사가 생기는 게 이게 평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적도 해류는 이 경사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때문에 기어 올라가는 해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해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난수층, 따뜻한 물이 있는 층 난수층, 이 난수층의 두께를 우선은 잘 받을 것이 따뜻한 물이야. 많이 몰려. 그러면 육지를 만났으니까 이 물이 어딘가 흩어져야 되는데 주변으로 흩어질 수도 있어. 와가지고 주변으로 흩어져 이렇게. 근데 흩어지지 못하고 여기에 많이 쌓여있는 물이 있거든. 그러면 그 물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려는 힘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 난수층이 깊은 데까지 형성이 돼. 그런데 이쪽 지역은 물량이 부족하잖아. 왜? 빼앗겼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부족한 것만큼 용승류가 발생을 하면서 물을 채워주려 하게 돼. 그러면 찬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난수층은 확실히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뜨뜻한 물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찬물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눌려서 올라가더라 이 뜻입니다. 그럼 난수층이 여기까지 가게 돼. 그래서 난수층의 두께는 대략 그려보자면 이렇게 나타나. 여기가 더 두껍고 여기서 얇은 상태로 이렇게. 자, 그러면 바닷물 속은 있다 쳐. 자, 그러면 여기서 따뜻한 물이 갔어요. 여기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야겠지. 따뜻한 물이 왔으니까,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같이. 그러면 위로 붕 뜨려고 하는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돼. 그러면 여기는 저 기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지. 상승 기류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름이 잘 만들어져요. 그러면 비가 딱 떨어져. 그래서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평소에 가습한 상태 되는 거야. 이 지역은 용승류가 올라오잖아. 그럼 여기에 수온이 떨어져. 그러면 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공기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가 고기압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비가 잘 안 와. 여기는 평소에 건조한 상태가 되고 있는 거야. 건조. 이해되지? 뭐 크게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기의 흐름을 본다 치면 무역풍이잖아. 근데 보니까 마치 고저가 되고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겠지. 무역풍이 원래 부는 지역인데 기압 배치까지도 고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한 공기 때문에 여기 공기량이 많아지게 돼. 고기압. 여기는 공기가 지금 빼앗기는 중이잖아. 여기 저기압. 고에서 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동서방향에 대해서 전체가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순환을 뭐라고 그러냐면 워커 순환이라고 말해요. 평상시에 워커 순환은 뚜렷해. 이게 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 보면 용승리의 세기라든지 무역풍의 세기, 남적도의 세기
세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난수층의 두께가 두껍냐 얇냐 수온이 높은가 낮은가 기온이 높은가 낮은가 기압이 낮은가 높은가 강수량이 많은가 적은가 워커 순환이 어떤가 이렇게 일단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지. 요게 평상시의 모습이야. 그러면 엘니뇨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요 놈인데 무역풍이 약화가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얘가 약화되잖아? 그러면 남쪽대류가 안 가. 그러면 따뜻한 물이 안 갔네. 그러면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게 돼. 난수층이 여기까지 두꺼웠던 것이 이렇게 올라와 버려서 얇아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 끌려가지 않으니까 굳이 물이 부족하지가 않아. 그럼 용수미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안 끌어올려. 그러면 얘 난수층이 여기서 나타났던 것은 용수미 때문에 올라갔던 거였는데 얘가 안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해. 그래서 난수층의 두께가 여기는 두꺼워지고 여기는 얇아지더라라는 거야. 엘니뇨 발생한다 치면. 그러면 수온이 얘가 지금 따뜻한 물이 일로 가서 수온을 올렸던 지역인데 따뜻한 물이 안 가. 그럼 수온이 안 올라가. 떨어져. 기온이 떨어져. 그러면 하강기류, 고기압, 건조, 가뭄. 그렇지? 이쪽은 용수미가 안 와. 그러면 찬물이 안 올라와. 그럼 수온이 올라가.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 그러면 상승기류, 저기압, 비 많이 와, 홍수. 이렇게. 그러면 여기압, 고기압, 여기 저기압 되겠다는 얘기잖아. 원래 무역풍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보호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역풍이 약화되더라 이 얘기야. 기압 대체가 뭔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워커 순환이 약화되는 게 엘니뇨 시기. 간단히 얘기하면 요거야. 이렇게. 내용이 좀 맞나? 아니지? 순서를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과거생이니까 충분해. 할 수 있어. 쌤, 살짝 그 질문이 좀 딴 데로 갔는데요. 그 남반구에서요. 그 뭐지 에크만 수성은 바람에 갑자기 왜 에크만수? 그엔 갑자기 아까 궁금해져서 그걸 그래요? 못했는데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가죠. 전향력이 왼쪽으로 작용하지. 22번 한 번만. 22분. 야, 그 이거 하고 있어. 그건 이따가 잠깐만. 네. 자, 그러면 53번을 봅시다. 자, 가와나는 평상시와 비교한 라니냐 엘니뇨의 시기를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들이 돼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게 결국 문제 요점이 뭐냐면 어느 시기냐 이걸 찾아내봐라 이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가고 나가 도대체 어떤 시기인지 이게 앞에 흐름 잘안 보일 것인데 여기 프린트 한번 보세요. 가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가 건조라고 되어 있어요. 건조. 여기 있는 요것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호주 쪽을 봐야 돼. 얘는 적동이니까 밑에를 봐야 돼. 여기 전체를 봤을 때 습하고 따뜻하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건조, 습한 거. 그러면 얘가 건조해지는 것은 원래 여기가 비가 많이 와야 되는 지역인데 안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 엘니뇨. 얘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습하대. 그럼 여기 좀 건조한 거잖아. 이것은 라니냐. 이것만 우선 구분이 되면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야. 다. 이것만도 다. 수온, 기온, 기압, 무역풍의 세기, 남쪽대류의 세기, 뭐 이런 이거 두께 뭐 이런 걸 다 묻는 거라서 우선은 그러면 이걸 보자면 A해의 강수량은 갈 때 더 많을 것이다. 여기 한글로 건조라고 쓰여 있어. 그런데 굳이 쓰진 않겠지. 1번 틀렸겠고 2번 남적도 해류는 나일 때 더 강하다. 라니냐니까 더 강할 수밖에 없어. 맞겠지? 세 번째 A의 상승기류는 가일 때 더 강한 것이다. 엘니뇨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기류가 약화되겠다라는 거야. 건조한 이유가 고기압 때문에 그런 것이지. 4번 B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나일 때 더 두꺼울 것이다. 남미 쪽에서의 이 난수층의 두께는 엘니뇨가 더 두꺼워. 왜냐하면 용승류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두껍게 나타난다 이 뜻이죠. 그러면 틀렸겠고 5번 AP의 해수면 높이 차이는 바람이 세게 불수록 많은 물이 가기 때문에 해수면의 이 경사가 더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차는 가일 때 더 크다? 아니지. 답은 2번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비슷한 얘기로 54번 한번 봐봐. 54번을 보게 되면 지금 우선은 가에 나와 있는 것이 평소에 적도 부근에서의 대기대순환의 연지 분포래. 그런 거보다 봐.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구름이 잘 만들어져. 서쪽에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이렇게.
평소의 모습이야. 그런데 여기를 본다 치면 얘가 뭐냐면 동태평양에서의 수온 편차래. 그러면 지금 얘가 평소에 그 수온이 되고 있는 거니까 얘보다 높게 나타나는 거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엘니뇨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비해서 수온이 더 떨어졌다. 그럼 용수가 더 강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라니냐. 이것만 구분이 된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해요. 기억. A 시기는 라니냐? 그러겠지. 그 다음에 니은 인도네시아 연안의 강수량은 여기 서쪽에서의 강수량은 라니냐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B 시기가 더 많을 것이다. B가 엘니뇨니까 틀렸겠고, D는 페루 연안에서 남미에서의 용승은 라니냐일 때 더 강하지. A 시기일 때 더 강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D를 이렇게. 그러면 55번 문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되고 있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수면 높이 편차가 좀 나와 있는 상태야. 근데 보니까 해수면 높이가 여기가 지금 이쪽 동쪽으로 보셔야 돼. 높이가 더 올라간 상태지. 그러면 평소에 비해서 얘가 더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의 해수면이 더 올라가 있다는 것은 라니냐야, 엘니뇨야. 동태평양에서의 해수면이 올라갔대. 이거 엘니뇨지. 그러면 이게 엘니뇨다라는 것을 알고 보면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기만 잘 구분이 되면 되는 거야. 원래 여기가 낮아야 되는 곳인데 올라가고 있어. 반대로. 그러면 엘니뇨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56번을 봐봐.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적도 부근이라고 돼. 적도 부근. 자, 그러면 적도 부근이다 라고 해줬을 때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의 지금 수온 값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양수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적도 지역의 수온이 올라갔대. 그러면 남미 쪽도 아니고 저쪽 서쪽도 아니고 그러면 적도에서 수온이 올라갔네?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원래 적도와 같은 경우에는 용승이 있는 지역이지. 용승이 있는 지역인데 이 용승이 약화가 된 거야. 찬물이 안 올라와. 그래서 적도 인근에서의 수온이 올라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적도 용승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 발생했었을까? 적도 용승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야? 아까 우리 했었잖아. 에크만 수송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도 지역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용승이 발생한다. 그러면 에크만 수송이 빠져나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무역풍이지, 무역풍. 그러면 용승이 약화가 된 거니까 무역풍이 세진 거야, 약해진 거야? 약해진 것이지 이게. 무역풍이 약해진 거 엘니뇨 아니냐? 엘니뇨. 지금 그거 묻는 겁니다, 결국. 아니 무조건 약해진 거야. 응? 약해졌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아까 적도가 이렇게 있었으면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에크노송이 이렇게 얘는 북서쪽으로 얘는 남서쪽으로 이렇게 나타났잖아. 여기 지역은 에크만송이 계속 바깥쪽으로 나타나게 돼. 그럼 여기는 물량이 항상 부족하거든. 그래서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게 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도 용승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근데 이 적도 용승 결국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에크만송에 의한 부족한 것만큼의 심에서 끌어올리는 물이야. 그래서 여기가 적도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낮은 편이야. 찬물 때문에. 근데 평소에 비해서 온도가 올라갔대. 그러면 적도 용승이 약화가 됐다는 뜻이거든. 찬물이 안 올랐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얘는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 얘가 잘 안 올랐다는 것은 무역풍이 이것 자체가 약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무역풍이 약화된 거니까 엘니뇨.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적도 근처, 여기 적도에서의 수온이 올라가는 것이고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무역풍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용수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적도 근처에서의 수온이 더 떨어지더라.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선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7번, 58번부터 해가지고 63번까지 풀어보세요.
서잖아. 여기가 지금 남쪽도 북쪽도 해주잖아. 무게가 해주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서쪽에 물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물이 많아지면서 그쪽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대통령 김태균이니까 모르겠죠.
쓰겠다고 서쪽으로 보는 건 아니지? 그치? 그건 아닐 거야. 자, 같이 보도록 하자. 제가 심심해 죽겠네. 자, 57번부터 우리가 보기에 있는 내용은 둘째 문제고 그 시기를 구분하는 거를 어떻게 할까 한번 잘 보셔요. 자, 우선 57번을 보게 되면 플러스가 서풍이고 마이너스가 동풍이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동에서 서방향으로 부는 게 정상인 지역이야. 동에서 서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가를 보게 되면 지금 A는 양수값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B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동풍, 얘가 서풍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나 지역은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둘 다 지금 서풍이 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각각 엘니뇨 아니면 라니냐로 좀 되어 있는 상태니까 확실히 서풍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요때가 라니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얘는 동풍과 서풍이지만 혼재되어 있는 상태니까 얘는 지금 엘니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시기만 빨리빨리 구분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지금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세 개의 시기에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들이 다 되는데 수온 분포야. 그러면 바다에 관련된 거니까 동쪽 지역만 보는 게 훨씬 더 빨라. 서쪽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보게 되면 지금 동태평양, 동에서 남동 쪽에 있는 이 지역의 수온이 28, 27, 여기는 24, 23, 여기는 22 더 이하. 그러면 확실히 이때가 지금 동태평양에서의 온도 높은 거니까 이게 엘니뇨. 온도가 많이 떨어진 거니까 용수가 강하다. 그럼 이때가 라니냐. 이때는 얘랑 중간이니까 평상시. 이렇게 우선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얘기지.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 자, 59번을 보게 되면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기 특정 수요가 바람 돌았던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보시면 만약에 대기하고 해양에 관련된 자료가 같이 섞여 나왔다. 그러면 해양을 봐야 돼. 해양을 볼 때는 오른쪽을 보는 게 제일 편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24도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 여기 지금 얼마냐면 28도 정도 되고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평상시하고 엘니뇨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 이 시기가 엘니뇨 될 것이고 여기가 평상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이제 그 구름의 양하고 그다음에 바람에 대한 것들이 나온 것이 있대.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장 확실한 것은 동쪽을 좀 보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얘하고 얘만 딱 봐도 바람이 대체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뭔가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 뭔가 상승 기류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다 서쪽 다 밀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바람 방향만 봐도 아 얘가 지금 엘니뇨, 얘가 지금 라니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라도 거기 나와 있는 이 색깔이 반전되어 있는데 지금 요 지역하고 지금 이게 잘렸는데 밑에 지역을 한번 같이 두고 그냥 봐봐.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본다라고 친다고 하면 지금 이 지역은 구름량이 많은 편이야. 동태평양이 구름이 많대. 여기는 구름량이 적대. 그러면 확실히 원래 이 지역은 구름이 적은 지역이야. 적은 지역인데 확실히 적어진 거야. 라니냐. 적은 지역인데 구름이 많았대. 엘니뇨. 이렇게. 그래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구름량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바람 이 방향을 보고 나서 확실히 서툰 계열이구나. 라니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서방에 뭔가 섞여 있는 상태다. 그건 엘니뇨.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60번 문제. 60번 문제에서도 지금 보면 각각 평상시 아니면 엘니뇨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따뜻한 물에 두께 좀 묻는 거야. 어디에서? 동태평양에서. 그러면 확실히 따뜻한 물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때, 훨씬 더 두꺼워질 때가 엘니뇨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보다 좀 더 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것은 평상시 될 것이고, 라니아 된다고 하면 확실히 요 위에만 살짝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기가 구분 가능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2번에 있는 이걸 보합시다. 평상시하고 엘니뇨에 대한 것이래. 그러면 평상시에는 여기가 건조하고 여기가 습해. 여기가 하강기로 상승기로서 이 전체 워커 순환이 나타나야 돼. 근데 얘처럼 뭔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반대로. 그럼 워커 순환이 혼란해진다거나 아니면 바람색이 약해진다거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이 엘니뇨가 되고 있는 것이고 요것이 평상시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바람의 방향만 보고도 판단 가능하더라. 이 얘기죠. 요거는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 자, 63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대. 자, 여기가 지금 보면 엘니뇨하고 평상시에서의 해수면 높이하고 수온자체니까 난수층의 그 깊이를 좀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평상시 때는 여기가 해수면이 낮고 저기가 높아요. 그래서 엘니뇨하고 평상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B가 평상시의 모습이면 얘가 엘니뇨가 되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더라. 여기는 해수면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난수층의 두께는 평소에 여기가 얇고 저기가 두꺼워요. 근데 엘니뇨 발생하면 여기 두꺼워지고 저기가 얇아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여기 지금 D로 되어 있는 요것이 여기가 얇고 두꺼우니까 얘가 평소의 모습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C가 엘니뇨에 관련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이해돼? 이해 안 됐어? 해수면의 높이 변화하고 난수층의 두께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평소에 해수면 높이는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낮고 높음인데 이렇게 완만해졌대. 얘는 오히려 올라가고 얘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것은 엘니뇨야.
그 다음에 반대로 난수층의 두께는 여기가 두껍고 여기 얇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가 두껍고 얇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얇아지고 두꺼워진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엘리니움.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다 똑같이. 그래서 해수면 높이 변화하고 낮수의 두께 변화하고 이렇게 보면 저렇게 다 짝져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거 65번 문제.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수온 편차래. 동태평양이야. 그러면 평소하고, 그러니까 평소를 제외하고 엘니뇨, 라니만 두 개에 비한다면 원래 동쪽에 있는 태평양은 용수력 강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수온이 올라갔대. 엘니뇨. 수온이 낮은 지역인데 더 내려갔대. 라니냐.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시기 보기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66번을 보도록 합시다. 66번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 라니냐 시기 해수면 높이 변화래. 여기서 평상시의 수면이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시기는 동쪽에서의 평균 해수면이 올라갔대. 얘는 떨어진 거야. 그러면 얘는 엘니뇨. 그치? 얘는 평소보다 더 떨어진 거야, 동쪽이. 그러면 더 극경사가 돼야겠지? 라니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68번 문제와 같은 경우도 관측된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래. 그러면 무조건 동태평양을 먼저 보셔야 돼. 평소가 여기였으니까 걔보다 많이 올라간, 수온이 많이 올라간 가시기가 엘니뇨. 이보다 수온이 떨어진 시기인 나가 라니냐. 이렇게. 무조건 바다가 나온다. 동쪽만 보시면 돼요. 서쪽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69번 문제 요거. 69번과 같은 경우에도 먼저 가를 먼저 시기를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보시게 되면 쭉 했을 때 온도 편차야, 수온 편차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지금 동태평양에 대한 거니까 평소 0, 평균 값에 대해서 올라간 시기가, 동태평양의 온도 올라가는 시기가 요게 엘니뇨. 얘보다 떨어진 시기가 라니냐. 자, 그 다음에 나에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얘가 지금 요쪽이 이게 지금 건조라고 할 수 있어요. 건조. 그치? 그 다음에 A 지역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가 되고 있는데 요게 지금 뭐냐면 폭우 폭설이야.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비가 많이 온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라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더 심하다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고 시기만 구분이 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얘기해서 나가게 정리했던 내용 있잖아. 그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지금 얘기했던 거 다 이게 또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질문. 전향형 질문하지 마. 그거는 지금 질문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외워두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줬던 10번 문제 있잖아. 그거 다음 주에 풀어라고 다 풀을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많아 이것도. 75문제인데 너무 많아. 그러면 적어도 홀수만이라도 풀어와. 홀수만이라도. 저는 짝수 마음에 들어요. 그럼 짝수 풀어도 돼. 자, 가자.
네.